안녕하십니까? 심영섭입니다. 오늘은 대화의 예술, 바꾸는 반응과 돕는 반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어느 헐리우드 여배우가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내 얘기 그만해요. 당신은 어때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거 유머죠. 우스갯소리죠. 어떻게 보면 이 여배우가 얼마나 자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에 관한 유머잖아요. 대인관계의 핵심은 소통이죠. 말과 말의 교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말의 교환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게 이 유머의 또 다른 메시지겠죠. 찰스 너버라는 사회학자는 관심의 추구라는 책에서 두 가지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바꾸는 반응과 돕는 반응인데요. 바꾸는 반응은 shift response고요. 돕는 반응은 support response라고 합니다. 바꾸는 반응과 돕는 반응의 사례를 볼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지금 너무 바빠. 그러니까 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무 바쁜데 완전히 이거 압도될 지경이야. 전형적인 바꾸는 반응입니다. 그럼 돕는 반응은 어떻게 되는 건가? 제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 지금 너무 바빠. 일이 산더미야. 팀이 얘기합니다.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바빠? 이렇게 뭔가 좀 더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응이 돕는 반응이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캐런이 얘기합니다. 나 내 구두 좀 봐. 이거 새 구두 필요해. 이거 4년 신었어. 마크도 이럽니다. 나도 내 신발도 아주 걸레가 되고 있거든. 네, 전형적인 또 다시 자신에게로 대화의 주제가 향하는 바꾸는 반응이죠. 돕는 반응은 캐런이 얘기합니다. 나 좀 봐. 나 구두 4년 신었어. 새 구두 필요한데. 자, 마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어떤 거 생각하고 있는데? 네, 구두 가게까지 같이 가줄까? 이건 좀 오버라도, 오버죠. 그건 오버인데, 캐런한테 그래, 어떤 거 생각하고 있는데? 전형적으로 돕는 반응이죠. 바꾸는 반응은 대화의 흐름을 자꾸 자기 자신에게 오도록, 자기 자신에게 끌어오도록 기회를 주는 그런 반응입니다. 배고파 하면은 좀 전에 나도 밥 먹었어. 이렇게 하는 식의 대화죠. 결국 자기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대화를 이끌게 됩니다. 때로는 논리가 딸리면 좀 얼른 화제를 바꾸기도 하고요. 상대편 말을 막기도 하고요. 또 핵심에 해당하는 중요한 디테일은 없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을 바꾸죠. 바꾸는 반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신이 바꾸는 반응을 많이 하는지 잘 모릅니다. 오히려 유창하게 자기가 말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대화를 끊기지 않고 잘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아니지요. 바꾸는 반응을 찰스 너버는 대화의 나르시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이 상대편은 좀 자신의 감정이 잘 수용되지 않는 혹은 좀 뭐가 불공평한 여러 가지 어쨌든 막힌 감정이 들죠. 물론 어떤 사람은 유창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재밌게 해서 듣는 것만 해도 재밌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이런 분들과 처음엔 재밌다가도 자주 그리고 길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은 칭찬, 인정, 지지만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런 바꾸는 반응을 많이 하는 분들, 또 대화의 나르시즘이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이야기하는 게 피곤해지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하는 또 내 이야기는 막혀있는 말의 동맥경화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혹은 이야기를 하다가도 결국 내 이야기를 해도 결국 자기 자신에게 바꾸는 반응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이런 분들은 적당한 심리적 거리감을 두고 피하는 게 좋겠죠. 회피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대인관계에서 피하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좋은 오히려 자기를 좀 지키는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꾸 접촉을 하면 기가 빨리는 스타일의 사람이죠.
기빨립니다. 왜냐하면 무한대 애정과 관심이 있어서요. 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이 밑을 다 채워줄 수도 없고 또 채워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또한 바꾸는 반응을 많이 하는 분 중에는 사건에 대한 진술이나 자기 생각은 많이 얘기하지만 진짜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막혀 있다면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울에다 대고 내 자신에게 독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죠.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대에게 대화할 준비가 되도록 시간과 여유를 주기 위해서라도 바꾸는 반응을 너무 많이 하는 분들과는요, 공식적인 대화 채널만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하라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그냥 채널이죠. 그런데 문제가 또 생기죠. 이런 분이 가족인 경우가 있어요. 가족 중에 계속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얘기만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이런 분들도 있죠. 이럴 때 또 다른 대처는 조용히 나의 마음을 전달하고 어느 순간 직면해야 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힘들다고요. 항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당신 얘기만 해서 결국 당신 얘기로 되돌이표처럼 돌아가서 나도 사람이라 그러니까 들어주기가 힘든 때가 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청하십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내 이야기도 이번엔 들어달라고요. 이때는 화를 내실 필요는 없고요. 부탁을 하는 거죠. 이때는 작심을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이야기를 할 터이니 내 이야기를 지금부터 30분 정도는 말 한마디도 하지 말고 들어달라고.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해본 방식으로 나를 좀 대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결국 또 자기 말을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면 자꾸 자기 얘기를 할 때 이야기에 쉼표를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의도를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도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보통 이야기를 이제 길게 하면 여러 가지 갈래 얘기도 하고 이야기 초점이 흐려지거든요. 그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뭔지 좀 궁금하다고 말하는 거죠. 어떤 민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궁금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 대화의 나르시즘이 일시적으로 중지가 되고요. 상대편으로 하여금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지? 하는 좀 멈춤 상태. 그리고 그 내가 대화를 하는 이유와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숨통이 트이게 되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바꾸는 반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른 이의 대화를 어떻게 또 도울 마음이 생기게 할 수 있을까요? 이왕 대화를 돕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다음의 방법을 써서 더 대화를 원활하게 해보세요. 한 번이라도 안 해보신 방법일 겁니다. 먼저 열린 질문을 해보십시오. 자, 이제 도와주는 반응을 하고 열린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그럼 도와주는 반응이 열린 질문이 되게 하는가? 닫힌 질문보다 훨씬 더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열린 질문이라는 것은 좀 범위가 넓은 질문을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하는 거고요. 닫힌 질문을 하는 거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내가 잘해주죠? 제주도에 가고 싶나요? 이런 질문은 전형적으로 닫힌 질문입니다. 네, 잘해줘요. 아니요, 아내가 잘 못해줘요. 이런 반응만 할 수 있죠. 근데 열린 질문은 이와는 반대로 좀 다양한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아내가 어떤 분이세요? 또 이번 가을에는 어디에 가고 싶으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범위가 넓은 질문을 합니다. 열린 질문을 하면 상대편이 조금 더 다양한 말을 하게 되고요. 그 마을 가운데 조금 더 좁혀서 그 사람에게 맞는 이야기거리를 또 그 사람의 주제를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데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척도 질문도 대화를 도와주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 속이 상하다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럼 어느 정도 속이 상했는데요. 어느 정도 속이 상했는데 속이 상한 거를 1에서 10까지 이야기를 하면 너무 속상해서 정말 어쩔 수밖에 없는 누군가에게 진짜 말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10이고 또 전혀 속상함이 없고 너무 평온한 게 0이라면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속상하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런 척도 질문으로 또 이렇게 도와주면요. 이야기를 좀 더 생생하게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숨겨진 감정의 정도나 강도를 깨닫고요. 좀 더 구체적이고 조리 있게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더 많은 이야기거리가 생각이 나죠. 돕는 대화 외에 조금 더 섬세하게 정말 대화를 예술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을까요? 오늘의 비밀 경기인데요. 비밀 병기인데요. 그것은 심리적 경계 침범 없이 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상대방이 한 말 안에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가 화가 났다라고 얘기하면 그것과 똑같이 화났어요 라고 말을 하고 뭐 속상했어요, 분노했어요 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내 말이나 내 지각이나 내 감정을 덧붙이지 않고 그 사람이 한 말의 범위 내에서 대화를 하고 거꾸로 내 차례가 됐을 때는 내 감정, 내 지각, 내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이죠. 공감을 한다고 그 사람이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 그 사람보다 먼저 뭐 화났네요, 슬퍼 보이네요, 뭐 속상하나요, 뭐 이런 말을 하면 상대편은 저 화 안 났는데요, 저 안 슬픈데요 이런 말을 십중팔구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공감을 해준다고 내가 지각한 그냥 나의 감정을 먼저 말하다 보면 공감 대신에 감정 맞추기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대화를 하시면서 대화 상대에게 그게 아니고요, 그건 아닌데요 라는 말을 내가 좀 자주 듣는 편이라면 내가 돕는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심리적 경계를 침범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멈추어서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대인관계 문제를 본인이 대화에 서툴다고 대화라는 측면에서만 생각을 하세요. 제가 대화가 서툴러서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요 라고 말하시는 걸 듣습니다. 혹은 상담에 와서 가장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걸 대화 방식을 알고 싶다, 좋은 대화를 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라고 질문을 하거나 문제 해결책을 대화에서 찾으십니다. 그러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보는 것이죠.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일 뿐이고 혀는 그 말을 실어 나르는 수레에 불과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아마 불교에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 라는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줘야 비로소 대화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정리해 볼까요? 잔잔한 주의력을 갖고 상대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또 그 이야기를 더할 수 있게 돕다 보면 내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도 결국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건네는 결정적인 말 한마디, 간결하고 통찰력이 있고 진실이나 현실을 담고 있는 피드백, 보복, 충고, 압력이 아닌 어떤 간단한 질문이나 문장들, 상대방의 조망을 바꿀 수 있는 말은 의외로 간결한 것 같습니다. 10년 후에도 상대방의 마음에 남아서 살아 움직이는 말, 상대편을 진정 변화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말, 그것은 오래 듣고 또 그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아야만 나오는 굉장히 대화의 예술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상대방의 마음에 남는 좋은 피드백 한마디가 때론 100마디의 자기 말보다 더 강력한 대화의 예술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